인공지능, AI 열풍.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열기 속에서 말이죠. 올해 주가가 300% 넘게 확 올랐다가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훅 빠진 기업이 있어요. 바로 네비우스 그룹, 티커로는 NBIS인데요. 이 기업, 과연 지금이 들어갈 만한 때일까요? 아니면 그 화려했던 AI 랠리, 그 거품이 이제 좀 꺼지기 시작하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네비우스 그룹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또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은 뭔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그 네비우스 그룹. 이걸 그냥 뭐 또 하나의 기술주다 이렇게 보기에는 속내가 좀 더 복잡해요. AI 시대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 있잖아요. 바로 데이터 센터. 그중에서도 특히 AI 연산에 딱 맞춰진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정말 어마어마한 계약을 맺어서 시장을 아주 그냥 발칵 뒤집어 놨었죠. 근데 동시에 막대한 자금을 계속 쏟아부어야 하고 아직 적자인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흥미로우면서도 좀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 한번 하나씩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네비우스 그룹, 대체 어떤 회사인가요? 그 뿌리부터 좀 살펴볼까요? 듣기로는 원래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지주회사 얀덱스 NV의 일부였다고요. 우리한테도 익숙한 러시아 인터넷 기업 얀덱스도 이 회사 소속이었고요. 네, 정확합니다. 얀덱스 MV는 네덜란드 법인이었지만 뭐랄까 핵심 사업은 러시아의 얀덱스였죠.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 세계의 제재가 엄청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이 지정학적인 어떤 격변이 회사의 운명을 그냥 확 바꿔놓은 겁니다. 얀덱스 MV는 결국 러시아 관련 자산을 다 팔 수밖에 없었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했어요. 그 결과로 회사 이름을 네비우스로 바꾸고 이제 비러시아 사업 부문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어떤 격변 속에서 다시 태어난 그런 기업이군요. 그럼 현재 네비우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집중하고 있나요? 지금의 네비우스는요, AI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고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거, 바로 고성능 데이터 센터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즘 AI 모델 하나 학습시키거나 뭐 돌리려면 연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최신 GPU인데 이런 비싸고 첨단 장비들로 꽉 찬 데이터 센터를 기업들이 직접 만들고 유지한다?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의 비용이랑 노력이 들거든요. 그렇죠. 웬만한 기업들은 뭐 엄두도 못 낼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네비우스 같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기업들이 막대한 초기 투자 없이도 그냥 필요할 때마다 최고 수준의 AI 컴퓨팅 자원을 빌려 쓸 수 있게끔 이걸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일종의 AI 인프라 아웃소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단순히 서버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AI 구동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거네요. 그럼 네비우스가 제공하는 핵심 기술이나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1,000개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른바 풀스택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걸 되게 강조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풀스택 플랫폼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냥 하드웨어 빌려주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풀스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AI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단계를 다 합쳐서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맨 밑에 있는 칩이나 서버 같은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저장하고 관리하는 스토리지, 또 AI 모델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 소프트웨어 환경, 심지어는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실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까지 이 모든 걸 네비우스 플랫폼 안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거죠. 와, 정말 A부터 Z까지 다 제공하겠다는 거네요. 약간 AI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 뭐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고객사들한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죠. 여러 군데 업체를 상대할 필요 없이 네비우스 하나로 AI 인프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복잡성도 줄일 수 있고요.
물론 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네비우스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지는 일종의 락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비우스로서는 이게 또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도 상당한 것 같아요. 최근 소식 보니까 이스라엘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열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의 정말 최첨단 칩, 그 블랙웰 GPU를 탑재한 서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블랙웰 칩은 현재 AI 연산 성능에서 뭐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제품인데 이걸 되게 발빠르게 도입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다는 거, 이건 네비우스가 기술 경쟁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최신 기술 도입 능력이 고객사들한테는 꽤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딱 등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초대형 계약이죠. 뉴저지주 바인랜드에 있는 네비우스 데이터 센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있잖아요. 거기에 전용 GPU 용량을 대규모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이 계약 발표되면서 네비우스가 뭐랄까 올가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고요. 그 규모가 무려 최대 19억 4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졌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조 원이 넘는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19억 4천억 달러.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이 소식 하나만으로 네비우스 집가가 단기간에 200% 넘게 폭등했다고 하니까 시장이 이 계약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했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 그냥 단순히 규모가 크다,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이 계약은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죠. 첫째는 네비우스의 기술력이나 서비스 안정성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진짜 거대 기업이 인정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다른 잠재 고객들한테도 신뢰를 줄 수 있고요. 둘째는 앞으로 5년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비우스는 계속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계약이 아주 중요한 자금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단 하나의 고객한테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우려요. 이 계약이 네비우스한테는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네비우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뭐랄까 일종의 하청 기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물론 네비우스는 독립적인 클라우드 사업자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 계약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 변화에 따라서 네비우스가 받을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네비우스가 고객 다변화에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계약을 발판 삼아서 네비우스가 정말 야심찬 성장 목표를 세웠다고 들었는데요. 네, 2026년까지 총 1기가와트 GW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놨습니다. 1기가와트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쉽게 비유하면요, 보통 원자력 발전소 1기 생산하는 전력량하고 맞먹는 수준입니다. AI 연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리고 네비우스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시설을 늘리려고 하는지 이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현재 네비우스가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 용량이 약 220메가와트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과 2년 안에 지금의 거의 4, 5배 가까운 규모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1기 규모라니, 와, 정말 엄청난 목표네요. 이걸 위해서 뉴저지 말고도 영국, 이스라엘, 핀란드 뭐 여러 지역에서 신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이런 초고속, 초대규모 확장에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자본 투자가 뒤따릅니다. 이게 바로 네비우스가 넘어야 할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예요. 그렇죠.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고 해도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수천억, 조 단위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여러 곳에서 동시에 하려면 자금 압박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다시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시장을 또 한 번 좀 놀라게 했죠. 총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이걸 3호 방식으로 발행하고요. 추가로 10억 달러 규모의 보통조 공모도 진행한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용어를 좀 풀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환사채, 3호 방식, 보통주 공모.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전환사채는요, 기본적으로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특정 조건이 되면 이 채권을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붙어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안정적으로 이자 받다가 회사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사모 방식은 이 전환사채를 아무한테나 다 파는 게 아니라 소수의 특정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비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절차가 좀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보통주 공모는 말 그대로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찍어서 일반 대중 포함해서 투자자들한테 판매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죠. 그러니까 빌린 돈을 나중에 주식으로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 주식을 팔아서 보통주 공모로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이게 지난 6월에도 이미 10억 달러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로 다음이라면서요? 그럼 총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을 되게 짧은 기간에 조달하려는 셈이네요. 와, 정말 자금이 급하긴 한가 봅니다. 네, 그만큼 데이터 센터 짓고 GPU 확보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증거죠.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단순히 기존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AI 기술에 특화된 스타트업부터 기존 대기업까지 고객층을 더 넓히고 아직 개발 안 된 세부지 그린필드라고 하죠. 그런데도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러니까 2026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핵심 사업을 더욱 공격적으로 키워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겁니다. 자금 조달 능력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재무 상태는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 보니까 이런 공격적인 투자 때문에 지출이 확 늘면서 9,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한 약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봐야 할 게 바로 매출 성장세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1억 51만 달러, 약 1,400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요. 무려 625%나 늘어난 수치예요. 손실 규모도 크지만 매출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625% 성장이요? 와, 정말 놀라운 속도네요. 그렇죠. 이런 가파른 성장세를 반영해서 네비우스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Annual Recurring Revenue, 이 전망치도 올렸습니다. ARR은 구독 서비스처럼 매년 꾸준히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매출을 의미하는데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기존에는 7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를 예상했는데 이걸 9억 달러에서 11억 달러 사이로 높여 잡았어요. 뭐랄까 단기적인 손실보다는 미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이죠.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불어넣고 있다. 이런 거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비우스의 CEO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나요? CEO인 아카디 볼로즈, 이분이 최근 주주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아주 그냥 강력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컴퓨팅 파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다 아우르는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상상 이상으로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AI 시대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네비우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런 확신을 아주 강하게 내비친 거죠. 물론 CEO로서 당연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겠지만 한 세대에 한 번 올 기회에 이런 표현까지 쓴 걸 보면 보통 각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장밋빛 전망하고는 별개로 현실적인 위험 요인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할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주가가 꽤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숨고르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하락의 시작일까요? 그 점이 현재 네비우스를 둘러싼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겁니다. 최근 주가 하락은요, 네비우스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AI 관련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식은 영향이 커요.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피로감도 있고, 또 AI 기술이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의문, 소위 AI 거품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네비우스처럼 아직 적자 상태고 미래 성장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들은 이런 시장 분위기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어떤 펀더멘털 변화보다는 외부 시장 요인이나 투자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높은 변동성은 좀 각오해야 한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네비우스 투자할 때 반드시 알고 감수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기술 자체는 유망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이라는 확실한 호재도 있지만 그게 단기적인 주가 안정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특히 시장 전체가 불안정할 때는 더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네비우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러 어려움이나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요. 네비우스가 AI 인프라라는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을 통해서 퀀텀 점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 여기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네비우스가 제공하는 고성능 GPU 클라우드 서비스는 현재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인기가 아주 높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 야후 파이낸스 자료를 보면요. 네비우스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치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게 약 156.40달러 수준으로 형성돼 있어요. 현재 주가 수준이랑 비교하면 대략 한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셈이죠. 40%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전망이군요. 물론 목표 주가는 말 그대로 전망일 뿐이고 실제 주가 움직임과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시장 전문가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꼭 강조하고 싶어요. 목표 주가가 높다는 게 모든 투자자에게 이 주식이 매력적이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네비우스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함께 높은 변동성, 그리고 적자라는 재무적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투자 목표,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험 감수 성향이에요. 만약 당신이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인프라 시장의 성장에 베팅하면서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네비우스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흥미로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겁니다.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이죠. 네, 오늘 네비우스 그룹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회사는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핵심 인프라, 즉 고성능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초대형 계약은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아준 셈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야심찬 확장을 위한 막대한 자금 조달 부담, 그리고 아직은 적자 상태라는 재무적 과제, 또 AI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라는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야말로 높은 잠재적 수익률과 높은 위험성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비우스의 여정은요. AI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거대한 자본과 용기 그리고 위험 감수를 요구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연 이들의 이 담대한 베팅이 미래에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비우스처럼 AI 인프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데 특화된 전문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이건 엔비디아 같은 칩 설계 제조의 절대 강자나 아니면 이미 자체적으로 거대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기존 클라우드 공용들,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들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서로 돕는 상생 관계로 발전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기술 생태계의 역학관계 변화에 대해서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